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종 다양성 그 주제에 집중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해조류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 그리고 종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찰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어떤 그 도감 형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해조류라는 것은 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육상으로 따지면 어떤 풀숲, 그리고 뭐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닿아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해양 생태계에도 막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 육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사람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게 해양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조류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면 걔네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다양한 아주 미세한 이 작은 그 생물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고래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까지 연쇄적인 이런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물속에 있지만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얘네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 포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당장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그 전과 어떤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하려면 과거 데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정밀하게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있죠. 해조류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얘네들의 형태와 생김새, 그리고 얘네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계통을 분석해가는 계통분류라는 방편이 있고, 어떤 해조류들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게 된 식생 연구가 있고, 그리고 해조류들이 다른 종들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태적인 연구들이 있고,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식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자반이라든가 미역 같은 경우 이 방대하게 양식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면의 연구도 있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일정량의 해조류들을 사람들한테 유익한 물질들이 있는가, 이런 탐색하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마 1960년도부터 그때부터 해조류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분류, 좀 전에 말했던 어떤 종류인가, 그 분류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강력한 툴과 인력풀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해조류들의 생태라든가 식생, 이런 연구는 과거에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조간대라 그러면 물이 싸면은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조하대, 얘는 항상 잠겨 있는 부분, 얘들을 통합적으로 조사를 계속 해와야 되는데 좀 힘든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를 하기가 채집하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쌓여 있지는 지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어떤 생태라든가 식생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거는 되게 대규모 어떤 항만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어느 한 포인트 아니면 어느 한 해역에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변해 왔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해역 자체가 지금 남쪽의 쿠로시오 해류가 맨 먼저 와서 부딪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저 육지부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그 다음 내려와서 서로 만나는 그런 해역에 지금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런 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위치를 갖고 있는 데는 해조류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한 1000종이 약간 좀 넘는 그런 해조류들이 보고됐는데 그 중에 700종 이상이 지금 제주도에 서식하는 걸로. 그러니까 해안가 면적으로 보면은 요 고구마 같은 이 작은 그 해안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큰 면적 그에 대비했을 때 70% 이상의 해조류 종이 서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추자도 같은 데는 특히나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곳에 서식하는 애들과 저쪽 좀 차가운 데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서로 만나서 공존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추자도 이쪽은 해조류 종다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전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데 그 단편적인 한 30년 전에 조사했던 어떤 식생 그리고 한 10년 전에 조사했던 식생 생태 논문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차가운 데 사는 애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이 확 늘어났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전 세계적인 해조류의 분포도를 보면 차가운 데 사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이 있고 온대 지방에 사는 애들이 있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이런 네 가지 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더니 이 온대 지역에 서식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차가운 데 사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또 제가 장기적인 그 해수온 변동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애들이 얼만큼 줄었는지 이것은 내년도까지 조사를 마치면은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서식하는 데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 큰 그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간대하고 조하대를 그 통틀어 갖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수심 15m까지 밖에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깊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사는 애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 번에 이런 방법을 정확히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바운다리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간대 상부부터 시작해서 조하대 수심 15m까지 계속 이 방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사각틀인데 이 사각틀을 여러 개 넣어서 여기서 채집을 하고 얘네들의 그 생물 양을 측정을 하면 어떤 애들은 많이 살고 어떤 애들은 적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간대 상부부터 조하대 수심 15m까지 방형구를 연쇄적으로 계속 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해조류들을 채집을 하고 얘들의 생물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차년도 작년에는 우도에서 그런 방법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마라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종료됐고 내년에는 비양도 이렇게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계절 반복을 해서 조사를 해야 어떤 애들이 1년생인가 1년생 애들은 그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그래도 사계절 조사는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도, 마라도, 비양도를 선택을 해서 했냐면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30년 전 데이터들이 있어요. 30년 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10년 전 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0년 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30년 전, 10년 전, 현재 이런 그 분포 패턴이 그리고 어떤 종들이 나타나고 없어졌는지 그 장소기 때문에 보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메인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실험실에 같이 공부했던 그 이형우 박사 그분이 서포트로 좀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문 잠수요원이 2명 혹은 3명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제가 혼자 다 그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기록도 하고 채집도 하고 방영구 내의 것도 채집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 다이버 2 내지 3명 그리고 해조류 연구가 2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그 목표는 연구 기간 동안 우도, 마라도, 비양도 세 군데의 해조류가 어떤 종이 우점을 하는지, 수심별로 어떤 종들의 서식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종이 나타나는지, 어떤 종이 없어졌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년 전과 그리고 30년 전과 수온이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가 조사하는 지점에서 그리고 수온이 변했다는 것은 다른 것까지 다 변합니다. 예를 들어 파도 세기도 강해졌을 거고 아니면 어떤 조위도 올라갔을 거고 이런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헌이든 아니면 기관 협조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들이 해조류에 살고 있는 이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집한 많은 그 해조류 샘플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수중에서도 종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생태 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사진을 다 찍고 그다음에 얘네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그 현미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섹션에서 얘네들의 해부 형질을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 다 모이면 하나의 도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연구가 끝나면 이제 도감이 편찬이 될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각종 문헌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구비돼서 어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전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지금 가장 최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일반인들까지 접근이 가능해서 만약 이런 어떤 그 예를 들어 핸드폰 아니면은 노트패드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거는 무슨 풀이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얘네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항암 효과가 있더라, 항염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양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연구가 끝나면 얘네들이 어디에 살고 어떤 데 살고 어떤 서식 특성이 있다는 것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한반도의 그 해조류 분포 지도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이 밀고 올라가려는 특성,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애들이 밀고 내려가려는 특성, 이런 것이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차가운 애들은 남방 한계선이라는 걸 갖고 있고,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은 북방 한계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조류 특성이 있는 애들을 선정을 해서 아주 보기 쉽게 얘들이 밀고 올라가고, 밀고 내려오고, 아니면 후퇴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어떤 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기후변화 지표 그 생물로 제가 그 계통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지금은 섬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 연안은 또 틀려요. 일단 제주도 연안에 있는 것 어떻게 지금 변해왔는지 얘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도 연구를 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게 물속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안 갖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투자, 연구 투자에 항상 그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아 바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늦출 방법이 어떻게 해야 이 변화를 늦춰갈 수 있지? 혹은 아 이렇게 변해가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지? 이런 다양한 그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릴 적으로 돌아가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물통 같은 데에서 수생 생물들을 많이 키워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재미있어하고 그러던 것이 그 우리나라 그 사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꿈들이 사라지고 그냥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면 그 어렸을 때 그 행복했던 감정, 풀 하나 심고 물고기 하나 잡아다 놓고 올챙이 잡아다 놓고 얘네들 관찰하면서 어떻게 놀지? 이런 것을 보던 그 행복감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또 그 행복감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는 이제 바다에서 풀을 심는 그런 연구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바다가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풀들을 심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 행복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가 변해가는 게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늦출 수 있을까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렸을 때의 그 행복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